예. 예. 오늘 또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온 주제입니다. 소재기의 방식. 오늘 다룰 문제들은 문제 특징이 그렇습니다. 판례나 이론 또는 물론 학설에 대립해서 우리 시험 나진 않습니다. 무슨 판례를 사례화한다든지 이른바 쟁점이라는 것이 잘 보이질 않고 법과 규칙으로 법과 규칙 거기에 곁들인 예규 등. 근데 예규를 과연 쓸 수 있을까요 싶습니다. 능력에 따라서 법과 규칙으로 문제들이 쭉 진행이 되는데 제가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여러분은 객관식을 치르셨잖아요. 그죠? 객관식을 치르고 올라오신 분들이라 아무래도 법과 규칙에 친하다. 그래서 법원 행정처에서 치루어지는 세 가지 시험 중에서 이 시험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법과 규칙으로 쓰는 문제가 많았다. 예, 예, 소재기의 방식 88년 예, 아주 오래된 예, 일단 소장 제출주의라고 248조 일단 조문을 찾을 줄 알아야 되고요. 소재기 방식이라고 그랬으니까 소장 제출하면서 한다. 소장에 관한 얘기를 이렇게 하시고 근데 구술제소의 예외 이거 찾는 게 예, 소액심판법 찾아내는 게 이 문제에서는 득점 요령인 것 같고요. 쭉 읽어보니까 소재기 의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목차가 왜 달려 있을까? 소재기 방식을 물었는데 왜 소재기 물론 소재기 할 때 소재기지만 이럴 땐 의제된다. 당연히 지급명령 왔을 때 이의 신청하면 서로 이행되는 그런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그 수업용 교재를 보았더니 다음 목차 이게 쓰여 있더라고. 그래서 퍼오신 것 같은데 예,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248조 객관식 시험을 치르셨기 때문에 법과 규칙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아시리라 예, 짐작은 하지만 아는 거와 우리가 시험장에서 법전을 찾아서 쓰는 거는 또 별개입니다. 그죠? 객관식이야 그냥 아는 내용을 이렇게 OX 판단을 했지만 주관식 쓸 때는 조문 적시해서 써야 되거든요. 그리고 문제 지시사항이 그렇습니다. 가로 열고 조문 번호를 좀 써달라고 예, 반드시 2017 법무사에서 그런 지시하셨습니다. 그죠? 같은 시행처죠. 이 시험이.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는 거다 이거죠. 예를 들면 소재기 방식에서 내가 소장 제출주의를 쓰고 싶어. 그럴 때는 민사소송법 제248조 이렇게 써줘야 채점하시는 분이 잘 보입니다. 그리고 대량의 답안지를 채점할 때는 빠른 시간에 채점을 하게 되는데 가장 편한 게 가로 속에 쓰여진 이거 세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은 그 내용 다 아시는 분들이세요. 그죠? 채점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자꾸 그런 지시사항을 주십니다. 이런 표시를 좀 해달라. 민사소송법 제248조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5글자 쓰기 싫을 때는 이하 민소법이라 한다 또는 이하 법이라 한다 해가지고 법 제248조 왜? 규칙과 구분해야 되니까 법까지는 써줘야 돼. 법 제248조 제 작게는 거든
이하라고 안 써. 처음부터 그냥 법제 248조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그죠? 이거는 왜냐 하면은 규칙, 규 60 예를 들면 이렇게 씁니다. 그죠? 규칙과 구분하기 위해서 법이라는 것만 좀 구분을 해달라. 예. 법제 248조 이렇게 이런 표시를 꼭 하시는 게 유리하십니다. 시험에서. 그래서 248조를 한번 법전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248조 소재기 1심 소송 절차에서 잘 보이는 곳에 있습니다. 그죠? 소는 법원에 소장 제출을 하면서 한다. 이게 소장 제출주의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1심 법원에 소장 제출, 소장이라는 서면을 1심 법원에 제출한다. 소송 중의 소. 그러니까 독립의 소뿐만 아니라 소송 중의 소, 반소, 중간 확인의 소, 청구 변경, 참가 등의 경우도 소장에 준하는 서면의 제출을 요한다. 제출의 방법, 소장은 지참 제출이 원칙이지만 우편 제출도 무방하다. 그 점에서 등기와 다르다. 등기의 출석주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요즘 전자 등기 때문에 출석주의 예외가 인정됩니다만 등기는 우편으로는 안 되죠. 그죠? 근데 소장은 우편도 됩니다.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248조를 하나 찾았는데 저 한 줄 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런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시험을 칠 때는. 그래서 이런 예시 답안을 자꾸 읽으면서 반복하면서 이걸 그대로 외우진 못하더라도 최소한 여기서 실수하면 안 되거든요. 여기서. 저 한 줄 찾으면 대개 이 정도까지는 생각납니다. 그죠? 대충. 네. 그리고 소장 제출주의 했으니까 그 밑에 보면 249조가 있습니다. 그죠? 249조. 기명날인. 필요적 기재사항 이외에 기명날인하고 뭐 조치를 한다. 이러면서 249조에 바로 밑에 있으니까 같이 읽어보시죠.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을 쓰라는 법의 근거 조문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항에 보니까 준비사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48, 249 현장에서 찾으면 이 정도 씁니다. 그죠? 필요적 기재사항 외에 소장에는 당연히 인지해야 되고 이런 법을 우리가 인용할 수는 없겠죠. 그죠? 어떻게 이거 소송 서류? 예, 이 조문. 첨부 서류 기명날인 법 116조에 비용의 예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법제 116조를 찾아가지고 비용 예납해야 되고 소장에는 그 말을 할 줄 알면 대단한 거거든요. 그죠? 현장에서는 제 경험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뭐 특별히 암기력이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이 논술 단문의 어떤 그걸 읽을 때 거기에는 조문을 쫙 표시를 해요. 그래서 법전에다가 또 조문을 찾아서 이렇게 밑줄 같은 걸 끊었습니다. 그러면 민사소송법이 뭐 500 몇 조라고 그래도 500 몇 조고 다 쓰이는 게 시험에 나오는 조문이 만약에 기출 문제에 언급된 조문이다. 그러면 한 3분의 1도 안 됩니다. 그게. 그래가지고 시험 한 일주일 전에 이렇게 뭐 예상 문제가 있으면 예상 문제를 공부하겠지만 법전을 살살 넘깁니다. 이렇게. 법전을 살살 넘기면서 아, 이런 조문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그러면 어느 문제가 나도 법과 규칙에서 탁탁탁
딱 찾아냅니다. 그걸. 그죠? 그러면 그걸로 답안이 완성이 돼요. 그죠? 4대형이 아니라 4대형 쓸 때도 물론 조문적신 하지만 예, 예. 단문일 때 그 얘기입니다. 그죠? 첨부 서류 이렇게 나눠놓고 규칙 63조 그랬는데 규칙 한번 가보시죠. 예. 규칙 제 62조에 보면 예. 규칙 제 62조에 보면 소장 기재사항. 예. 당연한 건데 이렇게 규칙에 있습니다. 그죠? 당연한 거 쓰는 게 원래 시험입니다. 소장의 청구 원인은 다음 각호사항 적어라. 1호 청구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 청구 원인에 2호 피고가 주장할 것이 명백한 방어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3호 입증이 필요한 사실에 대한 증거 방법 그렇군. 그리고 62조 2는 상관이 없고 63조에 보니까 첨부 서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63조 규칙 63조 여러분 반드시 읽으셔야 됩니다. 여기도 보십시오. 62조는 누락하신 것 같은데 규칙 62조하고 63조 두 개 가지고 조목차에 다 썼어. 그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접수에 거부해가지고 규칙 25조 있습니다. 법정 가지고 늘 열어보시고 수업 이 강좌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시간이 없으시면 법전을 찾아가지고 밑에다가 이렇게 밑줄이라도 좀 꺼놓으면 나중에 강좌가 끝났을 때 아, 내가 어느 법전은 최소한 했다. 제가 생각기로 3분의 1이 안 됩니다. 통틀어도. 대개 모든 시험이 그렇습니다. 3분의 1도 안 되는 그 조문이니까 그 조문의 위치만 알아도 시험의 현장에서는 굉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규칙 25조? 접수의 거부? 아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규칙 25조가 아닌데. 아유, 잘못 쓰셨다. 25조가 아니고, 아이고, 제가 찾아오는. 규칙 5조입니다. 예, 고쳐주세요. 규칙 5조입니다. 규칙 5조. 규칙 5조로 가서 보니 소송 서류의 접수와 보정 공고. 1항에 보니 접수를 거부하지는 마라. 2항에 보니 접수증 교부해라. 달라면. 3항에 보정 공고. 보정 공고 이게 오늘 범위에서는 많이 쓰이는 조문이더라고. 그죠? 규칙 5조 3항이. 예. 여러 번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봤는데, 그러네. 시험의 특성상, 그죠? 그렇군. 규칙 5조. 그 다음에, 요렇게 해가지고, 예, 소장 제출주의 다 썼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원칙이 그러면 예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구술제소라는 거죠. 여기서는 소신법을 찾아내느냐, 이게 또 그거더라고. 그리고 소신법도 잘 쓰여요. 4조, 5조. 에이, 여기는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소신법 4조, 5조를 네가 법전을 줬는데 찾을 줄 아느냐. 소액사건 심판법도 은근히 쓰입니다. 그죠? 민사소송법 편에 저쪽에 보면은 2417법전입니다. 이 법전은 페이지에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2471페이지입니다. 법전 2471페이지 수업용 법전. 거기 보면 소액사건 심판법이라고 한자로 돼 있어요. 어휴, 오래된 법이군. 거기서 소신법 4조, 5조
지금 아니면 언제 읽어보겠습니까? 그죠? 제가 본 강좌 끝까지 계속 이런 기준으로 가겠습니다. 법전을 찾았다. 그러면 찾은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죠? 거기다가 조문 제목이나 번호에다가 밑줄을 긋든지 한 번쯤은 내가 여길 왔다 갔다 표시를 하십시오. 그죠? 그러면 아마 어떤 법전, 어떤 조문은 한 10번 정도 왔다 간 그런 조문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다음 해독에 또 찾지 않습니까? 분명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왜 이 조문이 이렇게 낯설지? 그러면서 공부하는 겁니다. 4조 제목이 구술에 의한 소외 제기. 구술로 할 수 있다. 2항에 보니 면전에서 진술하라. 사망해 보니 법원 사무관 등은 제소 조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라. 5조에 보니 임의 출석에 의한 소외 제기. 임의 출석? 그럼 출석 안 해도 된단 말입니까? 1항에 보니 당사자 쌍방은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에 관하여 변론할 수 있다. 2항 1항의 경우에 소외 제기는 구술에 의한 진술로서 행한다. 소액상권 심판법 4조하고 5조를 찾으면 소장 제출의 원칙인데 구술 제소의 예외가 있으니 이거다. 이렇게 쓰고 전보에 의한 제소. 글쎄요. 쓰이겠습니까? 요즘 전보가 있나요? 그죠? 너무 옛날에 88년에 이 책이 쓰여지진 않았을 텐데 문제는 일단 88년 문제입니다. 그죠? 오래전에 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실무 교재와 다른 어떤 또 교재가 있었겠죠. 그죠? 아마 그렇게 미루어 짐작합니다. 전보라니 웬 전보? 예, 참고하십시오. 전화에 의한 제소, 전화로 소를 제기한다. 이게 말도 되지도 않는 지금. 예, 소재기 의제에 대해서는 소재기 방식에 대해서 쓸 때 소재기 의제를 책에는 다음 목차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실무 교재를 제가 봤습니다. 예, 그 다음에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 되겠습니다. 예, 이 또한 1997 법원행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에서 이런 예시 답안을 읽어가지고 법전에 내 기억의 건더기, 어떤 기억의 근거, 법전밖에 없는데 이거는 굉장히 좀, 그죠? 외우기가 어려운 단문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고, 이때 시작할 때 일단 시작 부분에 조문이 나온다. 그죠? 254조,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 요렇게 청구 취지, 요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도입부 진술인 것 같아요. 그죠? 이 정도가. 여기에서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을 쓰기 위해서는, 보십시오. 2번 청구 취지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럼 3은 청구 원인이겠네. 맞습니다. 그죠? 도입부에서 254조, 249조 1항. 254조는 처음엔 찾겠습니다. 예, 민소법 254조. 240 몇 조가 1심이었죠. 1심. 그 근처입니다. 그죠? 일심 소송 절차가 248조 소장 제출주의. 거기서 조금 내려가면은 254조 재판장 등의 소장 심사권에서 254조 보정명령하고 2항에 안 하면 소장 각하
사망 즉시항고 254조. 소장각하 명령 이 말씀 하시려고 그 필요적 기재사항에는 249조를 보니 소장의 기재사항, 필요적 기재사항, 소장의 필요적 기재에 이러하다. 조문 두 개 가지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죠? 소송법상의 의미 이런 게 이제 한 번 읽고 잊어버리고 한 번 읽고 잊어버리고 여러 번 읽다 보면 어렴풋이 기억나는. 근데 제 경험에 의하면 대개 시험장에서 못 써요. 법전이라도 제대로 뺏기면 점수 그래도 시험에 불합격하지는 않습니다. 경쟁자들이 대부분 비슷비슷하거든요. 들어가서 기본서 못 보게 하고 필기구하고 종이만 딱 주고 문제 딱 내면 법전 던져주면 믿을 게 법전밖에 없어요. 현장에서는. 그게 현실입니다. 뭐 쓸 수 있겠죠. 그죠? 청구 취지라 하면 원고가 서로서 바라는 권리보호 형식과 법률 효과의 요건 알겠다. 소의 결론 부분. 청구 원인은 소의 이유 부분. 그죠? 그에 대응하는 거잖아요. 그죠? 청구 취지는 신고 소송물 이론 모두가 소송물 이론 좋은 얘기입니다. 기재 정도 이행의 소에서는 이행의 대상 및 내용과 함께 이행 판결을 구하는 취지를 기재할 것을 당연히 뭐 청구 취지 이행하라, 지급하라, 인도하라, 철거하라 뭐 명령어가 들어가죠. 그죠? 확인의 소 같으면 확인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형성의 소 이혼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그거 생각하고 있으시면 돼요. 이행해소에서는. 근데 요거는 써 있더라고요. 여러분 보시는 교재에 연대 합동 각자까지는 써주라. 공동소송에서 중첩관계에 있을 때는 요거 써 있고 다른 거는 이런 것도 다 그냥 예시답안 쓰시는 분이 어디서 찾으신 것 같은데 한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해소에서는 확인을 구하는 권리관계 대상 및 내용과 함께 확인 판결을 구하는 취지를 표시한다. 청구 취지에 그렇게 써있죠. 를 확인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400만 원을 넘어서는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채무 부존재 확인해서 할 때 청구 취지가 그렇게 돼 있잖아. 그죠? 그렇습니다. 형성해소. 형성해소에서는 형성의 대상 내용과 형성 판결을 구하는 취지를 명시해야 돼. 형성 판결을 구하는 취지라는 게 원고 피고는 이혼한다. 사회행위라면 채무자 수익자의 복리하기 취소한다. 그리고 원물 원상회복하라. 그런 형식적 형성의 소는 성질상 비송이므로 법관의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나타나 있으면 충분하다. 형식적 형성의 소. 공유물 분할 같은 경우에 형성의 소지만 사실은 법관이 당사자의 처분권주의에 구속이 안 되죠. 그죠? 법관의 재량이 많이 개입될 수 있는 형식만 형성의 소지 사실은 비송이라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법관의 재량권 행사 이 말이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 확정적인 신청 확정적으로 요구해야 된다. 기한부 기재 저거는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돼요. 그죠? 장래이행소.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을 때 장래이행소가 인정되는 겁니다. 그죠? 장래이행소가 굉장히 많죠. 그죠? 피고가 다 갚는 날까지 장래이행소입니다. 다 갚는 날까지 연 몇 프로의 비율로 계산한 돈 지급하라. 조건부 기재. 예비적 신청 예로서는
객관적, 예비적 병합, 예비적 반소, 예비적이란 말이 다 들어가 있죠. 그죠? 예비적이라는 게 조건부 신청이라는 거예요. 예비적 반소. 원고 청구가 기각될 거에 대비해서 주관적, 예비적 병합. 그럴 때 들어가는 예비적이라는 말이 요 말하고 친한 소송입니다. 저 뒤에 가면 다 알게 됩니다. 그 다음 소송 비용 부담과 가집행 선고에 관한 기재 해가지고 가집행 이건 요 정도는 청구처에서 반드시 기재해야 되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당사자 청구로서도 원래 법권 직권으로 가집행 선고를 합니다. 그죠? 근데 우린 들어가죠. 청구 취지 4점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렇게 들어가지만 원래 그게 처분권주의의 결과가 아니라 또는 변론주의 내가 주장했기 때문이 아니라 법원이 직권을 해준다는 거죠. 원래는 청구 원인 광의 협의 좋습니다. 청구 원인 소송물 이론과의 관계 구소송물 신소송물 이건 여기까지만 합시다. 구소송물 이론, 신소송물 이론 이렇게 소송물 이론이 복잡한데요. 그게 아마 기본서 같은 데는 되게 이렇게 어렵게 돼 있는데 그 실무 교재라든지 이런 데 보면 별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요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청구 원인까지 봐야 청구 취지가 특정된다는 게 구소송물 이론이고 신소송물 이론은 그게 아니다. 청구 취지만으로 소송물이 특정된다라는 걸 신소송물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만 아셔도 되겠습니다. 사실기재의 정도, 식별설 이유 기재설. 저런 학설이 있습니까? 저도 모르는 학설 같은데 그냥 답안지에 늘 있습니다. 별로 쓰이지도 않는 학설이에요. 이 한도에서 검토 읽어봅시다. 구술주의, 수시제출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법에서는 소장에는 청구를 특정하기만 하면 되고 나중에 변론기일 가서 청구를 이유 있게 할 사실관계를 추가 보충할 수 있는 것이므로 통설인 식별설이 타당하다? 이게 통설이랍니다. 이걸로 정리하시고 몰라도 되겠습니다. 무슨 설 얘기만 안 하면. 다만 소장에 광의의 청구 원인을 기재하는 것이 실무 관행이며 이 한도에서 소장은 최초의 준비 서명과 같은 고시를 하게 된다. 249조 2항 249조 2항 소장에는 준비 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49조 2항의 내용이었습니다. 기재 방법 소송물의 특정 권리관계의 종류에 따라 물건과 같은 경우에 동일한 권리가 주체를 달리하여 동시에 둘 이상 존재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권리의 주체 내용만 기재하면 된다. 채권 같은 경우에는 발생 원인이 다르면 권리가 별개가 되므로 권리의 주체와 내용 외에 권리 발생 원인도 기재해야 한다.
이렇게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용어의 사용 문제. 당연히 법조문을 표시할 수 없겠죠. 그죠? 민간인이 어떻게 그걸 알겠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 답안지는 꼭 법조문 표시를 합니다. 규칙이라도. 판례 번호는 못 써요, 우리가. 그렇지만 법과 규칙은 근거를 줬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찾아서 써야지, 그 외운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외운다는 게 한계가 있고, 채점하시는 분도 그렇게 외우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죠? 법적 근거를 좀 괄호 안에 대주길 원하십니다. 소송상의 취급, 기재 흠결이 없으면, 그러고 있으면, 기재 흠결이 있으면 254조 또, 그죠? 들먹거리면서 보정 거쳐서 소장 254조가 소각화 명령이 아니죠. 그죠? 소각화 명령이 아니라 엄연히 다르죠. 소각화 판결이라고 합니다. 그죠? 판결로 소를 각하한다. 소각화하고 소장각하는 다른 제도입니다. 아시죠? 그죠? 소장각하 명령입니다. 254조에서는. 그래서 불명확하면 소송 계속 발생하는 판결로 소를. 그러니까 틀렸다. 그죠? 그 다음에 불명확한 점을 하기 위해서는 성명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다. 예. 읽어가지고 어떻게 딱 조문 몇 개로 정리되는, 그러면 좀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좀, 뭔가 좀 됐다. 믿을 게 있다. 내봐라. 내가 쓸게. 법전만 주면 내가 쓴다. 이런데 이건 내용이 너무 길고, 그죠? 그냥 읽고 참고하시고 조문 몇 개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거 쓰겠다. 그 정도 준비만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목차를 다 외워서 쓰겠다. 그렇게 하면은 한 문제, 두 문제 이때 가능하지. 여기 지금 제가 듣기로는 한 150문제가 실려 있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150문제에서 아무리 그 중간에 겹치는 걸 하나로 치고 하더라도 반으로 줄지도 않아요. 그죠? 적어도 7, 80개 이상이 되는데 그 정도 되는 걸 내가 외워서 어떻게 하겠다. 시험이 민소법 하나만 칩니까? 그죠? 네 과목 치시는 걸로 알거든요. 예. 민민소, 형법, 형소. 가능하지가 않죠. 예. 그래서 대비를 하실 때 전문이 있으면 전문을 어떻게 표시를 하고 여기다 전문에다 표시해 놔서 나중에 시험 직전에 전문의 위치를 확인한다. 그때는 위치 확인만 하면 돼. 다 읽어서 내용 알아요. 그죠? 제목만 딱 보면 이 무슨 조문. 빠른 시간으로 넘기고 문제별로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수험 대비로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갑시다. 다음 문제. 12년 사무관 문제면은 비교적 최근 문제입니다. 그죠? 소각화 판결을 해야 하는 유형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약수라고. 소장 심사 단계에서 참여 사무관이 이를 발견했을 때 취하여야 할 조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근데 저거 실무 교재도 보니까 이런 목차로 글이 써 있지는 않아. 그죠? 이런 목차로 글이 써 있지는 않은데 우리가 문제를 읽으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소각화 판결을 어떻게 읽느냐 하면 민소법 이제 공부 다 해서 이제 시험 치러 가요. 그러면 소각화 이렇게 써 있으면은 소송 요건 심사라고 바꾸어 읽습니다. 그죠?
소송요건 심사를 했는데 심사 결과 그 흠결 이러면 딱 맞겠다, 그죠? 예. 시 좋지 이래야 딱 그게 그대로 대입해도 맞겠다, 그죠? 소각화 팽개를 해야 되는 유형으로 소각화 내가 따로 모아서 어떻게 정리를 하지 않았는데 그 한 사람이 이상한 거죠. 대부분 안 합니다, 그죠? 근데 소각화를 딱 보면 소송 요건 심사 결과 그 흠결시 좋지 딱 맞진 않다, 그죠? 딱 맞진 않아. 그래도 소송 요건 심사 이 말을 떠올리면 그럼 소송 요건에 대해서 한번 써봐라 이 말이랑 같은 거잖아, 그죠? 이 문제를 봤을 때 12년 문제입니다. 최근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중요하게 다룹니다. 우리 기출 문제는 최근 것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합니다. 최근 것일수록 물론 다 중요합니다만 기출 문제는 만약에 거기서 굳이 경중을 가리자면 최근 것이 먼저다. 그래서 공부는 기출문제를 만약에 내가 공부 다 한 상태에서 기출문제 확인하고 싶어. 그러면 최근 거부터 이렇게 역으로 소급해서 공부하시는 겁니다. 옛날 거부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 최근 것부터 먼저 해야 갈수록 문제가 쉽고 공부가 가속도가 붙어요. 예. 또 생각나면 또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요건 심사에 대해서 써봐라. 그래서 참여 사무관의 조치. 여기는 제가 찾아왔는데, 요 조치는 규칙 5조 3항에 있더라고요. 일단 찾고, 일단 한번 규칙 5조 3항 처음 나온 것 같으니까 한번 읽어보고 문제를 한번 쭉 이렇게 보겠습니다. 규칙 5조 먼저 찾으시죠. 규칙 5조 내용이 소송서류 접수와 보존공고 아까 찾은 것 같은데 표시가 돼 있죠. 1항에 보면은 접수 거부하지 마라. 2항에는 달라면 접수증 줘라. 3항 보존공고. 이거 쓰란 얘기군. 보존공고. 좀 이따 그 문제도 있는데요. 보정명령과 보정공고의 차이점이 뭐냐? 이렇게도 물으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2012년부터 이 문제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부터 이 보정공고라는 걸 자꾸 문제에다 물으세요. 그러니까 최근 기출 문제니까 요즘 경향이기도 한 겁니다. 그죠? 문제가 이렇게 긴 석 줄이나 되는 문제인데 저렇게 따로 소각화를 정리를 못했으니까 소송요건 심사를 보고 그 조치 이 점은 찾으라는 얘기군 이렇게 가지고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법원에 관한 것 소외이익의 민사소송법 교과서 어느 책이나 보면 소외이익 소송요건의 목차가 그래 되어 있습니다. 법원 민소법 교과서도 그런 순서로 되어 있어요. 그죠? 법원 당사자 소송물 요 세 개 순서입니다. 요 순서는 외울 수 있잖아. 그죠? 소송 요건이 뭐냐? 법원에 관한 것, 당사자에 관한 것, 소송물에 관한 것, 그 정도는 기본 학습할 수 있어요. 그죠? 법원에 가면은 뭐 재판권이 어떻고, 관할이 어쩌고, 그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민소법 교과서 순서 보면, 먼저 법원에 보면은 재판권 흠결 시에는, 각하한답니다. 그 다음에 섭외적 민사사건에 대하여 국제재판 관할권이 없는 경우 좋습니다. 그러니까 민사재판 법원에 관한 것은
민사재판권 이거 하나밖에 없다. 그죠? 그 얘기를 이렇게 부연 설명하셨고, 그 다음에 바로 당사자로 넘어갑니다. 당사자에 관한 것으로서는 성명, 모용, 소송 됐고요. 여기서부터 시작해도 너무, 그죠? 좋습니다. 사망자 피고로 제소한 경우, 예. 이게 원래 사자 상대 소송에서 모르고 사안이 우리가 원래부터 알고 있는데 보정 안 하면 소각화. 근데 최근 판례에서 2010년 판례입니다. 11년인가 그래요. 알고 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당사자 표시 정정으로 할 것이다. 그때 안 해? 소각화. 예. 그 다음에 당사자 능력. 또 할 말 많죠, 우리는. 그죠? 당사자 능력. 요 정도는 우리 기억합니다. 그죠? 요 정도 판례는 써줄 수 있어. 그죠? 이거는 조문에 있잖아요. 그죠? 52종? 아, 그건 등기법이구나. 예. 인정하나 조합의 당사자 능력 인정하지 않는다. 이 정도는 써줄 수 있어. 그죠? 당사자 능력 없으면 각하. 적격. 마찬가지. 당사자에 관한 소송 요건입니다. 당사자 적격. 소재기 시 흠결. 그러면 소각화. 다툼이 있으면 피고의 당사자 적격 흠결에 대한 본안전 항변이 이유 있어. 그런 판결로 소각화. 이거 많이 쓰는 우리 한번 또 읽고 갑시다. 채권자 대의 소송에서 피보전 채권 흠결 시 요걸 당사자 적격으로 보는 거예요. 법정 소송 이런 거 안 써도 됩니다. 뭐 판례가 뭐 쓰셔도 됩니다. 제3자 법정 소송 담당이다. 예. 원고 적격이 없다고 대위 소송을 각하한다. 피보전 채권 대위 소송에서 우리 외운 거 있죠? 기억나시죠? 피보전 채권 동그라미 4개 반드시 외우라고 하셨죠. 그죠? 했죠. 여기서 피보전 채권, 이건 피대위 권리. 그 다음에 2번이 뭡니까? 보전의 필요성이 당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 뭐 이게 쭉 있지 않습니까? 그죠? 채권자 대위 소송. 5개인 경우도 4개인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본교재에서 4개 동그라미 4까지밖에 안 내놨죠. 괜찮습니다. 그거 다 들어있는 거예요. 민법 404조를 잘라가지고 해놓은 거예요. 요만큼이 원고 적격, 당사자 적격 또는 소송 요건. 요게 본안 요건. 흠결 시 이거는 각하, 여기는 기각. 피보전 채권이 요건데 대위 때는 각하로 가지만 취소 때는 기각으로 갔다. 왜? 이거는 법정 소송 담당이라면서요. 소송 담당 남의 권리를 대위하는 거고 취소는 지 권리니까. 기억나시죠? 그죠? 사례했던 것입니다. 소송 능력 저럴 때 없을 때 소각하. 천천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대리권 흠결도 역시 소각하. 그러니까 법원에 관한 것, 당사자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소송물에 관한 것 나왔다. 그죠? 소송물에 관한 것. 여기서의 얘기 나오는구만. 그죠? 여기는 예, 소의 이건 소송요건은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여 그 흠이 있는 거 보면 각하해야 한다고 판시한다. 사례형 풀 때 이거 많이 쓰는 문장입니다. 그죠? 여기까지. 판례에 의하면 신의칙 위반을 소재기 있을 때 소액이 없어 각하 판결. 신의칙이겠죠? 한자를 잘못 읽으신 것 같아.
예, 장래이행해소에서 소해이익은 미리 청구할 필요였다. 조문에 있었다. 251조. 지금쯤이면 그 정도는 조문 번호까지 거의 뭐 기억하기 싫지만 거의 기억이 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251조 맞을 겁니다, 아마. 이거 틀리면 안 되는데. 맞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251조 조문에 있죠, 그죠? 미리 청구할 필요라는 요 1급 글자가 딱 있어, 그죠? 이게 소해이익이라는 거예요. 미리 청구할 필요 기억납니다, 그죠? 의무의 성질상 의무자의 태도를 보아 의무의 성질상 정기행위 의무자의 태도를 보아 변제했다고 다투거나 잔액 액수에 다툼이 있는 경우 지금 다투는데 그때 네가 주겠니? 지금 다오. 미리 청구할 필요. 옛까지 기억납니다. 그 정도는 사례 대비로 예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죠? 잘 나는 부분입니다. 거기가. 그러고 중복소송이 되는 경우 후소 부분은 소를 각하여야 한다. 중복소송이라 하면 소재기의 효과로서 소재기 효과 좀 있으면 나옵니다. 소재기의 효과로서 중복제소의 금지 민법상 시효중단 기간준수 효과 소멸시효 중단 기간준수 효과 소재기 효과로서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그죠? 소송법적으로는 중복된 소재기의 금지 좀 이따 법전에도 있어요. 이거 조문도 찾아야 돼. 소송법적으로는 중복된 소재기의 금지 사법상으로 시효중단 기간준수 효과 소재기 효과를 이렇게 정리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다. 중복소송. 소송 계속 중 같은 소를 제기하지 말라. 판결에 모순저촉 방지가 나느니라. 곧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소금지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소치하의 효과입니다. 이것도 조문에 있어요. 소를 치하했어. 그러면 그 효과에서 제일 가장 대표적인 게 치하해놓고 또 하지 마라. 법원을 농락하니 이런 취지입니다. 법원을 농락하지 말라. 치하했으면 다시 소재기하지 말라. 제소금지라고 이것도 금방 많이 나옵니다. 이런 거 다 왜 소송 요건이라고 했어요. 직권조사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소각화 기판력 예. 기판력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한참 후에 나오겠지만 법원의 확정 판결에 주어지는 어떤 규준력이라고 나름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확정 판결했는데 다시 들어오지 마라. 판결 재판 똑같은 재판 또 들어오지 마라. 확정되고 나서 소재기하고 나서 또 들어오지 마라. 이건 중복제소고 판결이 확정됐는데 또 오지 마라. 이게 명령하는 것이 그 판결의 효력, 실질적 확정력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기판력이라고 하는데 이거에서 반복금지니 모순금지 그건 거기 가서 공부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읽어봅시다. 후소가 전소기판력을 받는 경우 그렇죠. 기판력 있는 판결, 전소 판결이 없을 것 이것이 소송요건인 거예요. 그죠? 반복금지설 뭐 모순금지설이더라도 판례에 의하면 기판력의 본질인 모순금지설에 따라 전소 승소자가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하면 권리보호 이익 흠결로 권리보호 받았잖아. 각하하고. 전소 패소자가 다시 들어오면은 전소 판결 구속력 때문에 청구 기각. 판례 이 표현 외워서 쓰게 됩니다. 사례형 같은 데서는. 예. 반복금지설.
웬만하면 좀 이런 설은 좀 안 썼으면 좋겠는데 그냥 판례에 따르면 이렇다. 이 설 공부하다가 더러 헷갈려요. 그러니까 그리고 답안지에 설을 또 요구하지도 않아. 근데 괜히 내가 그냥 오버하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그 오버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공부하는 게 힘들어진다. 그 버리는 것이 수험 경계상 맞습니다. 그게. 예. 특수한 소송 요건 제소 기간이라는 것이 있더라. 여기가 중요한 거지요. 그죠? 소각화는 이러이러한데 소송 요건 이 법원에 가는 게 있고 당사자에 가는 게 있고 소송물에 가는 것이 여태 블라블라블라 이러하더라. 그러면 핵심은 이거예요. 조치가 뭐냐 이거죠. 이거 찾아라 이거예요. 규칙 5조 3항. 아까 찾았으니까 찾았다 치고 법원 사무관 등은 접수된 소송서류 보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고 보정을 권고할 수 있다. 규정되었다. 같은 말 반복하고 있다. 나머지는 부연 설명. 기억나면 쓰지만 기억이 안 나더라도 이거는 반드시 써야죠. 그죠? 이 조치에서 이거 쓰라는 건데, 그죠? 그 다음, 이 교재나 어떤 예시 답안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뭐 이해하기 위해 썼거나 아니면 또 부연 설명하거나 이거는 기억나면 쓰는 거지만 기억이 안 나면 못 써도 되는 거예요. 핵심은 이거다 이거죠. 대부분 법과 규칙 조문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례형을 만약에 판례를 사례형으로 냈을 때는 그 판례가 들어있는가를 찾으신다고요. 아, 이 사안을 읽고 그 판례를 생각해서 이렇게 인용해 주었군. 잘했군. 잘했어. 그리고 법과 규칙도 이렇게 외워 쓰지 않고 법전을 다 찾아서 괄호 안에 표시를 했군. 잘했군. 잘했어. 칭찬받으십니다. 좋습니다. 이 문제까지만 좀 갑시다. 이거는 그냥 참여사무관의 소장 심사와 답변서 심사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08년 이것도 또 최근 거다. 그죠? 역시 여기서는 조문을 제가 말씀드리는 걸로 목차 한번 보십시오. 참여사무관의 소장 심사. 소장 심사는 권한이 이렇고 소장 심사는 저렇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죠? 그럼 답변서 심사는 이러하다. 그 형식적 답변서 이게 끝인데요. 글의 순서도 좀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안 쓰셔도 돼요. 여기에 나오는 조문들을 다 하시면 그냥 그 조문을 찾아가지고 하나, 둘, 셋, 넷, 5개? 예. 그 정도면 그 조문으로 이거를 쓸 수 있다고 우리는. 예. 그리고 한번 읽고 여러 번 읽을 거 아닙니까? 그죠? 부연 설명에 관한 내용들은 어차피 내가 어떻게 기억해 줘야지 법전에 뼈대를 탁 잡았으면 그거 가지고 이거를 쓰는 게 그게 능력인 거예요. 좋습니다. 법 254조라고 바로 펴져 있다. 그죠? 254조가 무슨 내용이냐면 재판장의 소장 심사권 1항에 보니 소장이 249조 1항 소장의 기재사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와 소장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 정하여 그 기간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근데 재판장은 법원 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위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14년 개정. 최근에 개정돼. 그래서 계속 나오는군요. 예, 논의도 있었고. 법이 개정되면은 그 전에 논의가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 나오고 개정되고 나서는 개정법이라고 또 내고. 그게 이렇게 추세가 그렇잖아. 그죠? 2항에 보니, 보정 안 하면
소장각하 명령. 이거 소장각하 명령. 사망에 보면니까 즉시 항고할 수 있다는 내용. 사항에 보니 뭐 블라블라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겠는데, 그죠? 254조. 아까 인지라고 그랬으니까 인지 규칙도 찾을 줄 알아야 돼요, 그죠? 인지 규칙은 어디라고 했죠? 민사소송법 편. 이 끝나는 부분 형법이 나오기 바로 전에 인지 규칙이 있어요, 그죠? 인지법, 인지 규칙의 위치입니다. 인지 규칙 2조에 보니까 인지의 확인 등이 아마 그 내용이 필요할 겁니다. 그죠? 인지규. 그리고 규칙 5조. 규칙 5조는 우리가 이번 시간에만 해도 벌써 여러 번 찾았죠. 그죠? 보전 공고에 관한 조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글을 한번 읽어 봅시다. 예, 소장심사는 원칙적으로 재판장의 권한이지만 재판장의 과중한 업무 부담 해소와 참여 사무관에 대해서 블라블라 뭐 그렇게 커졌다. 그래서 접수 단계 소장 심사는 접수 담당 법원 사무관 등과 참여자는 먼저 위임하여 처리하되 이 단계에서 형식적 사항의 심사는 포괄적 위임에 따라 이런 말들은 외워야 되겠다. 그죠? 쓰는 말들이니까. 저런 단어만 나면, 생각나면 문장 쓸 수 있다고. 그죠? 참여 사무관이 정형적으로 처리하고 실질적 사항은 재판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하는 방식. 재판장의 최초 기록 심사 시기인 저 단계에서 뭐 그런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규칙 5조 3항은 이거예요. 알맹이. 알맹이를 찾아야 부연 설명까지 쓸 수 있잖아. 그죠? 규칙 5조 3. 그래서 이 예시답안 읽으실 때 그냥 이렇게 거구나. 규칙 5조 3항 나오면 규칙 5조 3항을 반드시 찾아서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같은 내용이지만 거기다 밑줄을 끊는다든지 내가 공부한 표시. 예. 그러면 나중에 법과 규칙이 이만큼 굉장히 많지만 나중에 시험 직전에는 3분의 1도 안 된다. 예. 그 정도만 해도 기출문제 중에서 먼 문제를 줘도 내가 이 정도 글은 쓴다. 꼭 당부드립니다. 그러고 소장 심사. 여기는 너무 옛날 심사 권한 소장 심사? 이거구나. 소장 심사. 여기에서 너무 옛날 책을 이렇게 그거 하신 것 같아. 그죠? 요 부분 이렇게 삭제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고등기 이제 폐지됐죠. 그죠? 그 실무 교재가 좀 옛날 걸로 이렇게 인용하신 것 같아요. 예고등기는 지금 폐지됐기 때문에 뭐 내가 이제 초탁할 일도 없어. 그죠? 참여사무관의 답변서 심사. 똑같은 얘기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참여사무관에게 위임하여 처리. 이 말들 꼭 들어가야 돼. 그죠? 그 다음에 포괄적 위임할 수도 있다. 그리고 심사사항과 제출 촉구. 읽어서 해결하십시오. 그 다음에 형식적 답변서가 그거죠. 어떤 답변서 제출 기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내용은 없고 답변서 사건 번호 원피고 적어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경우에 실질적 내용이 제출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 단계에서 재판장에게 기록을 인계하여 보고해라. 그래서 그에 따른 조치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렵사리 여기까지였습니다. 여기서 잠시 끊었다 가겠습니다.